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에도 대학가의 최대 화두는 단연 코로나19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각 대학 총장들은 신중년 신년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 방안을 밝혔는데요. 특히 오는 3월 1일 경상국립대학교로 출범을 앞둔 경상대는 그 어느 대학보다 큰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상생과 협력, 소통과 화합으로 통합이 곧 도약될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GNU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난해 2월부터 진행된 경상대 학생생활관 리모델링 공사가 오는 2월 중 완료됩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된 곳은 구관으로 불린 1동부터 4동까지인데요. 이번 공사로 기존 3, 4인실은 2인실, 2인실은 1인실로 변경돼 학생들의 편의가 증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캠퍼스 내 편의점을 쿱스캣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학 생협이 운영하는 매점이라는 뜻의 쿱스캣은 이마트24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무인 매점 시스템을 제공받는데요. 오는 3월 초까지 경상대 모든 매점은 쿱스캣으로 전환돼 유무인 형태로 24시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경상대 학생생활관이 오는 2월 20일까지 경남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됩니다. 경상대는 경남도에 154개실의 기숙시설 1개동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했으며 이곳은 경남도민 중 코로나19 무증상자와 경증 환자 치료에 활용됩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면서 도로교통법도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데요. 대학 캠퍼스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교육부가 나서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분, 전동 킥보드 많이 이용하시죠?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해당되는데요. 개인형 이동수단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공유형 이동장치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주로 학내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대학 내부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캠퍼스는 전동 킥보드 무법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학 내 전동 킥보드 2인 탑승과 보호장구 미착용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연구실 및 로비에서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다 화재가 발생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대학 내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해 모든 대학이 자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도록 총장의 책임을 의무화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마련한 안전관리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대학 내 보행자 보호를 위해 차량 속도와 도로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를 25km/h 이하 등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강이동 주변에 전용 거치구역 설정도 의무화됩니다. 보차 분리를 위해 광장을 조성하거나 통행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가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등록제를 시행해야 하고 공용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충전 시 전기요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인명보호 장구 착용 및 학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대학 기본 역량 진단평가 시 대학의 안전지표로 반영한다고 하니 빠른 시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법이 수차례 개정되고 있지만 그 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곳에서 대학 캠퍼스는 제외됩니다. 보행자 및 전동 킥보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부의 지침 마련이 경상대학교에서는 어떤 변화를 이끌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평소 멀게만 느껴졌던 교수님과 간극을 줄이는 코너, 사제지간입니다. 현직 대학병원 의사이자 야구부 지도교수로 활동 중이신 경상대의학과 김진평 교수님과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사제지간으로 이 다양한 학과의 교수님을 만나왔는데요. 사실 가작 캠퍼스에 안 계신 교수님을 만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교수님 저희랑 사전 모임 때 만났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마라톤 훈련 마치고 바로 오셔서 운동복 차림새였어요. 오늘은 이렇게 흰 가운 입고 계시네요. 멋져 보이세요.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비인후과 교수고요. 지금 현재 그 이비인후과 안에서 두경부 파트를 맡고 있는 김진평입니다. 제가 교수님 이력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맨 마지막 줄에 경상대 의대 야구반 에이스 지도교수. 근데 사실 전문가가 본인 이력서에 동아리 지도교수를 넣지 않지 않나요?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 그 당시에 야구부를 생활을 했어요. 그 대학의 교수가 되고 난 뒤에 제가 지도교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우드하죠. 자부심이. 네. 그럼 이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한번 영상 편지 하나. 안녕 에이스. 저기 에이스는 액티브, C 컴페티티브 경쟁력이 있고 이 엑셀런트 한 사람들만 모여서 만든 동아리이기 때문에 의대 학생이지만 야구부 에이스 회원들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보고 있나요? 원래 야구를 좋아하시나요? 프로 야구가 82년도에 오픈을 했거든요. 처음에 MBC 청룡의 이종도가 개막식에서 말로 홈런을 쳐요. 그때 뿅 가서 지금까지 기용하고 있어요. 아, 그럼 네. 공부 안 하고? 공부도 하죠. 아, 네. 공부 안 하고. 교수님 2020년 한국 시리즈에서 NC 다이노스가 우승을 했잖아요. NC 연고지가 창원이기도 한데 이제 창원 NC파크 개막식 때 교수님께서 시타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NC 팬이신가요? 2018년 6월 달에 시타를 했거든요. NC들 선수들이 다치면 창원 경상대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그 협약식이 연기되어 있고 3주년 개원식 때 그 당시에 시구는 병원장님이 하셨고 진료처장인 제가 시타를 하게 됐죠. 아니요, 네. 저는 시구나 시타는 연예인들이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NC 팬이고요.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는데 제가 야구부에서 위치가 원래 포수였어요. 이번에 그 양의지 선수가 포수였죠. 양의지 선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마지막 6차전에서 홈런도 쳤잖아요. 우승 세레모니로 리니지 칼 집행검을 들어올린 사람이에요. 우승의 순간을 만끽하기 위해 준비한 아 이거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죄송해요. 전 시구가 뭔지도 몰라서. 교수님 의대는 네. 학과가 아니라 교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교수님은 이비인후과 학교실 소속이시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일반 대학은 대학 내에 그다음에 그 여러 개 과가 있죠. 의대는 의학과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안에 과를 둘 수가 없으니 교실이란 말을 쓰게 되죠. 그 고등학교 생각이 자꾸 나는데 의대생들은 그러면 계속 한 강의실에 있고 교수님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네, 고등학교가 똑같아요. 고등학교의 반장들이 선생님 딱 들어오면 잘해요. 열중이셔 이러고 인사시키잖아요. 제 때는 했어요. 아 정말요?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는 이 병원도 많이 나오고 의사들이 많은 이런 의학 분야 관련 드라마가 네. 되게 많잖아요. 네. 교수님 그거 하나하나 다 챙겨보시나요? 혹시 그 질문이 나올까봐 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걸 찾아봤어요. 그 미국의 드라마, 그 의학 드라마 중에 그레이 아나토미라고 의학 드라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쓰리. 네. 아니요, 제가 본 게 아, 네. 처음 만들어진 그 하얀 거탑.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 교수님은 이제 작중 인물들 중에서 아 나 이 의사랑 비슷하다. 그 중에서 네. 저는 조정식 씨? 그 의사들 나오는 프로그램들 보면은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 나오고 몇 년차 선생님들, 교수님들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분들 나오던데 의사가 어떻게 전문의나 교수님이 되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참 길어요. 그 의과대학이 6년, 의학 전문대학 의전원이라고 하죠. 8년을 해야 되고요. 인턴 1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인턴을 마치면 레지던트 생활을 4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4년을 하고 나면 이제 전문의 자격증을 받아요. 근데 전문의가 되면 총 하면 여선생들은 한 2, 3년을 해야 되고 남자 선생들은 대개는 한 16년 정도까지 돼요. 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재밌게 봤는데요. 예. 거기 보면 이제 본과생들이 자기가 이제 어떤 과를 갈지 정하는 과정을 굉장히 흥미롭게 담아내던데 교수님도 이제 의대생 때 어떤 계기로 이비인후과를 선택하게 되신 거예요? 이 과 선택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한번 선택하면 평생을 가야 되니까 저는 어떻게 이비인후과가 선택이 되냐면 실습 돌 때 이비인후과를 실습을 돌았는데 목에 가시가 걸린 환자가 왔어요. 가시가 걸려서 아프니까 말도 잘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근데 그 가시를 해결해 주니까 모든 게 금방 좋아진 거예요. 말하고 먹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저는 해보고 싶다. 제가 어릴 때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건데 네. 비염이 좀 심했어요. 저 나가고 막 그러는데 코 나온다고 하고. 저 죄송한데 화장실 좀요. 죄송합니다. 이 비염 수술을 권유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수술을 하면 완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염증은 수술로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약으로서 조절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비염이라고 하면 너무 큰 틀의 병이라서 그걸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 꼭 약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상대 신문방송사 학생 기자들이 제작한 대학 뉴스와 다양한 영상 콘텐츠는 유튜브 경상대 뉴스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